웰컴 백 밀리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술특강 영어 주제 소지편 그 마지막 시간이죠. 29강의 3번과 4번 지문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9강의 3번 지문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문제의 유형을 보면 제목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지선다형부터 먼저 볼 거야. 자, 컴사를 딱 들고 키워드를 딱딱딱 체킹한 상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를 유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1번부터 5번까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훑었을 때 전반적으로 음식인데 특히 어떤 음식, 통조리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battlefield와 military가 갑자기 보입니다. 대충 감이 오죠. 1번 볼게요. 자, canning 그러니까 통조림을 제조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 산업의 rise and fall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battlefield 전쟁터죠. 전쟁터가 곧 뭐가 된다, seedbed가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이미 미리 예습을 해왔겠지만 seedbed가 한국어로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온상이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사실 온상하면 떠오르는 게 잘 익숙하지 않는 단어일 것 같아. 근데 seedbed면 대충 짐작이 가죠. seed가 무슨 뜻이야? 씨앗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seedbed가 온상이란 뜻도 되고 묘판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반드시 뭔가 식물을 심기 위한 그런 seedbed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seedbed라고 하죠. 그러니까 통조리 음식에 있어서의 온상이 바로 무엇이다? 전쟁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 음식이 아마 장점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군용 음식의 그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정도 봤을 때 분명히 그 군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이것과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통조림 얘기도 분명히 나올 것 같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유추한 상태에서 첫 번째 문장 볼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만 봤을 때 무슨 내용이 나면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사용하게 되죠?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그 통조림 음식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generated, 무엇을 만들었냐면 소비자들의 신뢰의 그 시작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자, 이거 무슨 얘기야? 소비자들이 신뢰를 어디에다가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통조림 음식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그 시초가 뭐가 된다? 군인들이 전쟁 기간 동안에 그 통조림 음식을 먹으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답이 대충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벗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벗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이 첫 문장과의 역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앞 문장과의 전환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에 이제 참전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had little choice. 선택사항이 거의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죠.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음식 공급에 대해서 선택사항이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어떻게 전쟁 기간 동안인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음식을 섭취를 할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음식의 공급을 이제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음식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들이 군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새로운 음식은 뭘 것 같아? 그렇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통조림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회를 줬다라는 것은 이 통조림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했다? 감식력을 이제 넓힘으로써 부분적으로 그 통조림 음식을 accommodate 수용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답은 몇 번이 된다? 이제 3번이 된다. 전쟁터가 이러한 통조림 음식에 있어서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던 그런 지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휘를 같이 챙겨보시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 특강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봤었던 단어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중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만 좀 찝어줄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exposure to 하면 무엇에 대한 노출이잖아.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체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accommoda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하다 해서 accommodation 하면 우리가 숙박시설을 생각하잖아요. 받아들이다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appreciate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감사하다. 두 번째 감상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진가를 인정하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다 이전에 했었던 것들이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부분이죠. 군인들의 그 전시 상황 속에서 exposure to 무엇을 체험했냐면 상업적으로 이제 통조림 되어진 음식을 체험을 했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아직 동사가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냐면 콤마 한 다음에 도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무슨 뜻이죠? 비록 뭐뭐 일지라도 라는 접속사야. 근데 접속사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온 것이 아니라 뭐밖에 안 왔어요? 형용사밖에 안 왔다. 여기에선 당연히 여러분들 어법을 이제 대비를 해주셔서 이 자리에 이제 부사가 올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가 동시에 사라졌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어법적 지식으로 보아하니 이 사이에 생략된 것은 당연히 뭐가 된다? 주어와 동시가 같이 이 둘만 사라질 수 있는 건 그렇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가끔이긴 하지만 이러한 체험이 generated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소비자의 신뢰, 무엇에 대해서 통조림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의 그 시초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는 그 다음에 flowed가 여러분들 흘러가다죠. 근데 뒤에 backup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거슬러 가냐면 일련의 생산으로 통조림 생산으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지? 뒤에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선생님이 여기서 문장을 끊었는데요. 한마디로 콤마 앞에가 주동이라는 주절. 그럼 뒤에는 접주동이라는 종속절이 돼야 되는데 접속사 없이 ing가 왔으므로 우리는 빨리 뭐라고 체크해야 돼? 그렇죠. 분사 구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콤마로 쓰였기 때문에 절대로 병렬이 아니라 절이 끊긴 상황의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제공해 주었냐면 처음으로 어렴풋하지만 어떤 신호를 보여줬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넓은 수요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전에는 이 통조림 음식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어. 처음으로 희미한 이런 조짐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맨드를 수식해주는 대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이 대세 쓰임을 보려고 했더니 뒤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무엇을 필요로 했다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세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로서 needed의 이제 수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통조림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별로 수요가 없었다라는 것이니까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혁신을 할 필요가 있었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더 넓은 뭐가 필요했겠어? 더 많은 수요가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때 그 통조림 음식을 체험함에 따라서 이때 처음으로 어렴풋하지만 더 많은 수요에 대한 그런 조짐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2번 문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끝까지 서술형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로 전 문장에서 이전에는 통조림 음식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각이라는 것이 종종 slow to change, 변화에 굉장히 느렸었습니다. 지금 과거 형태죠. 그리고 나서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 뭐 했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들, 그러니까 군인들 말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were given, 주어졌을 때예요. 여기서 잠깐만 stop. 왜 여기서 수동태가 왔을까? 자, given은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몇 개 오는, 2개 오는, 어떻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에 해당되는 사형식 동사인데 뒤에 지금 명사가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럼 얘는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으로 전환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선택사항이 주어졌을 때 그 소비자들의 미각이 굉장히 변화에 느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선택사항이었을까? 새로운 제품이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당연히 뭐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과 그다음에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준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것은 기존에 먹고 있었던 그런 제품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과 그들이 기존에 먹고 있었던 것,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미각은 변화에 느렸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준 이유가 4번에서 나옵니다. 왜? 통조림이 한마디로 새로운 음식들이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느냐? 군인의 입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은 미국에 있는 남북전쟁에 참전 중인 그 병사들은 had little choice. 선택사항이 거의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죠. 여러분들 얘가 지금 초이스를 꾸며주고 있고 불가산 명사에다가 거의 없었다에 해당되는 부정으로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했을 때 when it came to 그들의 음식 공급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선택사항이 많지만 군인들은 당연히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들의 미각이 변화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 주절에 나와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맥을 따질 수 있어야 돼. they, 그들은 한마디로 그 병사들은 주었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widened, 넓혔습니다. 그들의 감식력을 넓혔습니다. 여러분들 감식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이제 가치를 우리가 가려낼 줄 아는 능력을 감식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쉽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음식에 대한 미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미각을 넓혔다라는 얘기야.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적으로 그 통조림 음식을 수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가 되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 여러분들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전쟁터 얘기였어.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병사들이 뭐를 가지고 왔다? 그들의 그 선호, 한마디로 그 통조림을 가지고 왔다, 집으로. 자, 그럼 6번째하고 7번째에서 우리가 이 글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신뢰의 본질은이 주어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신뢰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있었던 그 고객의 신뢰가 되겠죠. 이 신뢰의 본질, 은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터가 우연히 만난 것들이 조성한 신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연히 만난 게 한마디로 뭐야? 군인이 뭐를 만난 거야? 통조림을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만들어낸 고객들의 그 신뢰의 본질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가보도록 할게요. was not yet rooted. root가 뿌리인데 동사일 때는 어디에 기반을 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죠. 그럼 무엇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냐면 첫 번째, 과학적 분명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나은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 어떤 위험에 대한 더 나은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지식에 그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법 하나만 챙겨보자면, 자, knowledge of라는 전치사 뒤에 where이라는 의문사 나왔으니까 빨리 간접 의문문 챙겨주셔서 의주동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어법을 선생님이 2개를 더 찝을 거야. 첫 번째, 어떤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로 끝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관계의 대명사냐? 라고 문제를 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의문사라고 적어놨어. 얘는 지금 관계 부사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of which라면 당연히 이 뒤에 문장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of which일 때도 뒷문장 완전해야 돼요.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 자리에 시제가 지금 had pp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있었던 동사 앞에 시제가 was not yet rooted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어. 그리고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그 지식에 아직은 뿌리를 둔 것이 아니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was rooted보다 훨씬 더 과거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과거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잡한 구조는 당연히 서술형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사실은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오히려
여기서 스탑. 여러분들 이번 4월달 모의고사에서 39번 문제 선생님하고 열심히 풀었던 거 기억나죠? 우리가 rather 자리에 삽입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낫이 나왔었죠. 선생님이 그때도 설명을 했었지만 rather 자리를 이제 삽입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정어고 뒤에 얘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걔는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야? 에 해당되는 그것은 어디에서 이제 비롯이 되었다? 바로 친숙함과 그 다음에 체험에서 비롯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 결국에는 우리 그 고객의 신뢰였었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객의 신뢰라는 것은 그 상품, 제품, 그 음식에 대해서 결국엔 뭐가 있어야 돼?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거기서 이제 신뢰가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이 통조림 음식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그런 과학적인 것에서 기반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기반이 된 것이다. 체험과 친숙함에서 기반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 끝까지 경계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지문까지도 어법적으로 구조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에 하나 29강에 3번도 이제 시험 범위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술형을 전반적으로 다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이 대은 이제 주격 관계의 대명사죠. 그 체험이나 친숙함은 만들었습니다. 사역동사라고 적어놨으니까 빨리 목적보호의 동사 원형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 체험과 친숙함이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가치 있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었다. 선생님 여기서 가치 있게라는 부사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왜 형용사가 왔나요? 쌤이 여러분들 이 형식이죠. 대표적인 이 형식. 한마디로 뒤에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부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뭐 하기에 가치 있다라고 해서 뒤에 ing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시식하는 것은 누가 했을까? 그 군인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군인들이 그걸 체험했고 그로 인하여 군인들이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거기에서의 친숙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음식을 딱 봤을 때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 가치가 있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느끼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끝났어. 이거 문장 조금 복잡합니다. 두 번째 목적어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이 어려울까봐 선생님 좀 미리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얘는 지금 made에 대해서 두 개가 걸려 있어. 사역동사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어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 목적보어예요. 근데 지금 목적보어에 해당되는 씀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해석은 두 번째 거 어떻게 해야 될까? 통조림 음식이 convenience, 당연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조림의 편리함과 접근성이 진가를 인정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예요.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게 지금 어형이 위에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7번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당연히 서술형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분명히 이번 지문 어법 서술형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요. 자, 그러면 어법을 제외한 나머지 로직상으로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우리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는 어법도 마찬가지지만 로직상으로도 조금 중요해 보여. 첫 번째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this trust 또는 but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battlefield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서랑 여러분들이 삽입 문장은 거의 비슷하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특히나 이 rather 자리는 아까 구문독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4월달 모의고사를 생각을 하면서 앞에 was not yet rooted와 is sprang from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가볍게 이젠 좀 골라줄 필요가 있겠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단어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으나 반대되는 어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되는 포인트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휘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2020 수련특강의 마지막 지문이죠. 29강의 4번 문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빠르게 일단 1번 앞에부터 정확하게 해석하고
것도 키워드를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주제를 최대한 앞에서 찾아줘야 해. 그리고 나서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주제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앞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we need to find out. 우리는 무엇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인데 이 find out에 대한 목적절이 지금 간접의문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투부정사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질 않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find out,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뒤에를 봤을 때 음식을 분별력 있게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왜 자연적으로 의욕이 생기지 않나? 더불어서 두 번째도 Y잖아.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투 뒤에를 봤을 때 이번에는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흡연을 하는 이러한 동기는 왜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가 1번 앞에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뒤에 바로 reason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해. 여기서는 그럴듯한 이유가 바로 that 이하다인데 that 이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좋은 효과나 아니면 안 좋은 효과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1번이 정확하게 답을 피해 가려면 1번하고 2번이 서로 연결성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의 핵심은 효과가 즉시 느껴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럼 2번에서 봤을 때 영양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에 대한 피드백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구의 결과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It take 시간 투부정사.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죠. 근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1번에 있었던 즉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시간적 연대와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3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뭐 뚜렷한 장애나 아니면 뚜렷한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뒤에 only after가 여러분들 보이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야? 뭐뭐 하고 나서야죠. 자, 이거면은 또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나 이해는 이따가 구문 독해에서 같이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결과가 있기까지 즉각적이지 않는, 즉 한마디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4번이 너무나 명확하게도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주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4번을 살피셨을 때 의학적으로 이제 대중들이 인식을 잘 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방법들이 뭐를 얻어냈다? 주목할 만한 성공을 얻어냈다가 갑자기 나와. 우리는 지금 몸에 좋은 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몸에 안 좋은 거를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효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가 계속 지금 3번까지 연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실 답 자체는 4번으로 금세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어휘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은 최근에 있었던 센서블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센시티브하고 센서블의 차이를 그때 설명을 해줬었던 것 같아. 그리고 persist, 지속되다예요. insist, 주장하다고요. persist, 지속되다입니다. 그리고 explanation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이유라고 해석을 해야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onounce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사실은 pronounce가 무슨 뜻이죠? 발음하다라고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전 지문에도 나왔었던 그런 어휘인데 pronounce가 또 무슨 뜻이 있냐면 격식을 차리거나 아니면 정식적으로 뭔가를 표명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pronounced는 뚜렷한 또는 확연한이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disturb가 여러분들 방해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거기서 파생된 명사인데 장애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같이 살펴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부분인데요. 우리는 need to find out,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해서 목적절에 해당되는, 즉 명사절에 해당되는 곳에서 지금 뭐로 시작을 했다? 의문사 Y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간접의문문 빨리 어순은 어떻게 된다? 의주동 어순이 된다. 챙겨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투부정사입니다. 여기 투부정사가 왜 왔게? 여러분들 지금 동사 보이세요? be motivated라는 수동태가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능동이었을 땐 몇 형식이었을까? 그렇죠. 누가 투부정사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에 해당되는 얘는 원래 5형식이었었는데 수동태가 됐죠. 그러니까 보호가 바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take 앞에는 to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적으로 보자면 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음식을 분별 있게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렬이 됐으니까 여기 있는 Y도 마찬가지로 의문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번에는 motivation이 나왔어. 그럼 얘는 명사죠.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motivation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코올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 동기가 지속된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persist 단수에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전명구 한번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n spite of가 우리가 despite에 해당되는 모임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그들의 여기서 나타내는 그들이라는 것은 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to smoke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해로운 영향, 즉 우리 신체에 나타내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에 대한 동기는 계속 지속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장이 길어 보이죠? 여러분들 간접 의문문에다가 수동태에다가 또 간접 의문문의 병렬에다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마지막에 전명구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이 문장 당연히 서술형 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럴듯한 이유예요. 그럴듯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 지금 보어 자리에 즉 명사절 자리에 대시 왔으니까 접속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행동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효과든 안 좋은 효과든 그러한 효과들은 are not felt 느껴지지가 않아요. 즉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그럴듯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not A but B가 나왔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또는 심지어 어떻게 몇십 년 뒤에나 이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위에서 우리가 제기했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에 대해서 몇 가지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나오는 몇 가지 피드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나타내는 이순 선생님이 아까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 빠르게 여러분들 이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셔서 얘를 가장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죠. 누가? 연구의 결과들이 뭐 하는데 사회 전체에 퍼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이거를 고른 학생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좀 뒤에까지 꼼꼼하게 읽었으면 금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좀 앞부분에서 꽂혔으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효과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연구의 결과가, 그러니까 영향에 대해서 연구의 결과가 사회 전 지역에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선생님 이거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랑 우리 몸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랑은 다른 내용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3번을 배제하시면 4번에 있었던 것과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이유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나 면으로 전환이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4번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면 문장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 영양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 좋다, 그 다음에 뭐 당분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사실은 알고는 있지.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내 몸이 그게 좋고 안 좋은 것을 바로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심지어 내 주변에서도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완전히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좀 의학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야. 이거 안 좋아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까지가, 왜? 우리 3번 바로 앞 문장에서 어떤 것에 대한 그 효과가 일어나는데 얼마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몇십 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역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내용인데, 그거를 4번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가 메커니즘이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기보단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화학적 적응에 대한 그런 기제가 뭐를 한다? 저항을 해요. 뭐를 저항하죠? 임상징후, 즉 영양적 불균형. 그러니까 불균형이라는 것은 영양소 하나가 결핍되거나 아니면 과잉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영양에 대한 어떤 연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이 영양소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를 하려면 그거 하나를 결핍시키고 하나를 과잉시키고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뒤따르는 어떤 영양적 불균형에 대한 임상 징후를 우리 체내에 있는 생화학적 적응의 그 기제가 뭐를 하고 있다?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내 몸에서 내가 지금 인지를 하겠어 못하겠어? 나는 못해. 기특하게도 내 체내에 있는 이러한 메커니즘들이 열심히 그것을 저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가도록 할게요. 뚜렷한 장애나 질병이 arise,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언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내 지금 체내에 있는 이 메커니즘이 다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야? 바로 그 생화학 적응이에요. 여기서 adaptation 앞에 biochemical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화학 적응의 여력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힘으로 남아 있었던 그런 여력이 다 뭐하고 났을 때, 다 고갈되고 나서야 어떤 장애나 질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거를 사회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데는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현상이 관찰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우리 다시 넘어와야 돼.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영양에 대한 연구, 영양을 가지고서 그 임상적인 실험을 했었고, 거기에서 우리 체내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질병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했었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것은 음식을 분별력 있게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의욕이 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어떤 술이나 흡연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은 계속, 동기는 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일까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로 당연히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도 이제 관찰이 되어지냐면 만성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에 흡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나중에 질병이 일어나거나 장애가 일어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늦게 나타난다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의 전개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리뷰 같이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2020 수능 특강의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변형 예상이다 보니까 더더욱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평소에도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첫 번째는 빈칸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에 해당되는 요 포인트, 그리고 나서 특히나 그것에 대한 원리를 잘 설명해 줬었죠. 특히나 영양과 관련된 그 실험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설명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생화학 적응의 그 여력이 다 고갈이 되고 나서야, 그럼 이 고갈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빈칸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입문장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방금 전에 내용의 전개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라고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연결성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마무리가 이러한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음주나 흡연에서도 비슷하게 관찰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삽입 문장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어휘를 골라드립니다. sensible이랑 sensitive 그리고 persist랑 insist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고요. immediately나 oppose, exhausted 그리고 similar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어휘가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020 수능특강 에브리데이 매일 밤 11시 14분 지문 2개씩 공부를 하는 게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죠. 선생님이 굉장히 먼 길을 떠난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다른 게 아니라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밀리티의 수능특강 영어 유튜브 채널이 리뉴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에 대한 문의를 끊임없이 선생님이 받다 보니까 자,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페이지를 재구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듣기, 독해, 문제풀이 그리고 어법까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동안 어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사적으로 많이 받았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대비해주고 모의고사가 끝나면 모의고사 풀이와 더불어서 내신 대비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6월달 모의고사가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더불어서 6월달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제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능 영어에서 어법을 푸는 그 출제자의 의도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20개년 수능과 그 다음에 10개년 전 학년 모의고사에 대한 빅데이터를 풀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작업의 분량이 워낙 많아서 선생님이 일주일 안에 바로 이제 리뉴얼을 해서 오픈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6월달 모의고사를 대비하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적어도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컨텐츠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선생님의 채널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름이 아마 수능특강 영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놓은 상태라면 아마 알람 설정을 하시면 선생님이 이제 새롭게 올리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수능특강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 29강의 3번과 4번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